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도 위원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양시장이 하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또 2%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좀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많은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2시간 동안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생기실 때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4글자 검색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회 톡방에 골라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이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늘 함께하는 배트맨 위원분들의 전체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배트맨 추천주 전체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은 SFA 반도체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김현성 위원의 남성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위원의 넥슨GT는 수익률이 더 올라왔네요. 32.3% 기록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23.33%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체계위원회 TK케미칼은 15.19%, 다음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솔루션은 11.11%, 박정식 위원의 TSE 6.64%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6.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KEC 5.6%,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는 1.8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분들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저희가 수익 중인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배트맨 위원분들 월요일째 함께 해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박정식 위원님이 늘 1위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정식 위원님 먼저 만나뵐게요. SFA 반도체도 좀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좀 매도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냐면 5월 17일 날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2,57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좀 끌고 가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2,570원이 무너지면 좀 기간 조정을 일정 부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조정도 2,39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금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면 현재 시세 그대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다시금 추후 한참 몇 개월 지나서 다시금 또 상승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만약에 바닥권에서 제가 언급한 1,700원대에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홀딩을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드렸습니다.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배트맨 함께 하시면서 꾸준히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이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빨간불로 버텨준 종목인데요.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조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지금 매수가 7,400원, 손절가 7,100원, 그리고 현재가 7,260원인데 어떻게 좀 AS를 해주실까요? 네, 코이버 지금 지지받을 자리 충분히 지지받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단기 반등력이 단기 바닥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고
반등력이 다시금 나올 것 같은데 7,4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시금 수익 전환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끌고 가시고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특히 통신 장비 주들 중에서 이 정도로 저평가 종목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하시면 손실권이지만 충분히 본전 수준 이상 그리고 수익권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와서 수익권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코이버 역시나 보유하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또 다른 종목이죠. KEC. 지금 보니까요. KEC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 가까운 수익률이네요. KEC 역시나 보유 의견일까요?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나서 1,200원대 언급드리고 나서 1,700원대, 6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많이 다시 또 내려왔는데요. 1,3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력이 기술적으로 존재하고 만약에 조금 더 눌리더라도 1,200원대 이하로 다시금 또 모아가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1,200원대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고 만약에 재수 좋게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는 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1,200원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해서 비중 좀 늘려서 다시금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KC 같은 경우에는 정말 SFA 반도체만큼이나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줬던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자리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1,200원까지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1,300원 드렸으니까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박정식 위원의 웅진싱크빅입니다. 지금 오늘 장이 약간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웅진싱크빅은 시세가 나오지 않고 바로 좀 부진한 흐름을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제가 재접근 전략을 언급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은 오늘 이후로 전량 손절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요.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는 저희 금요일장의 시크릿 추천주였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오늘 장에 좀 빠졌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도 되겠죠? 일단은 2,000원이 이탈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내일 시장에 상승력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2,000원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 거고 증자 물량에 따라서 이제 접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을 무너뜨린다면 1,9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한 1,700원, 1,800원대로 또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철저하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2,000원이 깨진다면 내일 시장에서 손절 처리하시고 2,000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역시나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 없네요. 우리 박정식 위원의 종목은 모두 다 저희가 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부터 또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여승재 위원을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대덕전자, 우리 여승재 위원의 종목입니다. 보니까요, 오늘도 또 2%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끌고 갈까요, 위원님? 네, 보유 의견,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대덕 GDS 요 부분이 더해지면서 뭐 좀 부진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 개의치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비록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2천 정도 매도가 잡히고 있지만은 기관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한 23억 6,200만 원 정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까지 해서 같이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지나가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관들이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11,000원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역시나 조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승재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 또 하나 있죠.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하락을 좀 많이 반복이 나왔어요. 좀 희망적인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됐지만 어떻게 좀 대응책을 세워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화웨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잡히고 있지만은 오늘도 기관이 금융투자 투신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좀 센티멘탈한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지만은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이솔 역시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마지막 종목이죠. 에코캡. 오늘 시초에는 수익으로 출발 잘 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시장에 밀려서 그런지 에코캠 역시나 같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AS를 좀 도와주실까요? 네, 지난주였죠. 에코캡 말씀드리면서 화요일, 수요일 상승은 외바닥 반등이다. 단기 아주 짧은 외바닥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제가 3,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3,500원 설정해드렸고 오늘 좀 아랫꼬리가 좀 달렸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그만 수급에도 조금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상 밴드를 조금 넓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3,500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3,600원에서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3,500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차 4,000원 회복하는 흐름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캠 역시나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시면서 꼭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과 여승재 위원의 AS 그리고 리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재현 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지난 시간에 개성공단 관련주를 좀 단계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 인디F 같은 경우에는 뭐 10% 가까운 상승이 또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만 멈춰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 뉴스를 봤던 분들은 이게 좀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런 부분을 다 아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긴관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권역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손실권역이신 분들은 반등 시엔 좀 정리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 손실 보고 계시다면은 지금을 기회로 꼭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배트맨 위원분들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상당히 중요한 코너입니다. 하락장 속에서 빠르게 종목들을 지금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종목 추천을 오늘 해드리고는 있지만 종목명을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을 해드린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인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이 종목만은 꼭 알고 오늘 잠에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을 따로 답장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분의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 기대감. 이런 종목이라면은 지금이 기회일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장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빠르게 잡아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장에 하락은 나왔지만 이 종목은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네, 접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앵커님한테도 사라고 했었는데 우리 앵커님이 안 샀어요. 근데 날아갈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죠? 네. 이게 다음 시장에 크게 날아갈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특징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특징을 이야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네, 시멘트 관련 회사고요. 지금 희유금속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매집력도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 가격권에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언급드렸을 때 매수가 터치 안 했다고 포함을 안 시켜놨더라고요. 또 이 종목을 또 무조건 간다고 또 사라고 했더니 또 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내일부터 이 히토류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상승력이 그렇게 초반부터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따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따라 들어가는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그 진입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의 한 절반만 따라 들어가시고 절반은 눌리면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눌리면은 땡큐예요. 이 종목은. 왜? 이미 매집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한 기대 수익 50% 정도는 먹고 나와야 될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시초가 떠서 시작했다가 눌리면 땡큐다. 그래서 일단 절반 매수하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로 평단을 좀 낮춰서 매집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고 이 기업이 일단 종속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지분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큰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유 자산 가치로 따지면 청산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시세가 크게 형성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재차 급등이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꼭 잡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시가 급한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처럼 저도 지금 좀 놓친 게 아쉽긴 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님하고 여순대 위원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번에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눌렸었는데 딱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싸죠, 사실. 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국 쪽에서 시진핑이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이 코멘트를 좀 했었어요.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카드로 좀 쓸 부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된다라면,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충분히 이 종목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내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님은요? 그래서 제 성향과는 조금 이제 괴리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뭐 뉴스 이제 이슈에 의해서 충분히 뭐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아직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기준 가격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박정식 전문위원하고 제가 보는 기준은 틀리겠지만 일단 뭐 급등했었던 부분에 이제 기준 가격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건 지금 가격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종목은 박정식 위원의 종목입니다. 세 분의 의견도 함께 참고를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추천주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일단 이번에는요,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시장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하는 듯 싶더니 결국에는 또 8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막판에 또 계속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3거래일째 코스피 시장보다 더 많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7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50선 이탈이 되면은 빠르게 종목들을 많이 담아놔야 한다라는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빠질 때 담아야 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게 오늘 갭상승 좀 출발을 했었어요. 왜 뜨지? 사실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만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뭐 선물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뭐 화웨이 쪽에 있어 유예 기간을 줬다. 뭐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상승하는 게 맞았을까요? 왜 제 얼굴을 보고? 그냥 궁금해서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밤 이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그리고 뭐 야간 선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뭐 2070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장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뭐 이번 주 월요일 장이고 또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이제 좀 반등을 줄기는 뭐 장담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이제 또 19일 날 OECD에서 또 발표가 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22개국, 이제 전체 회원 국가가 아니고 1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22개국 국가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꼴찌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갭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도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저녁에도 이제 주간 시장 이슈 그리고 이번 주의 이슈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 EU 그 총회 그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총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OECD가 공개한 이 회원 국가들 GDP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헝가리가 1위를 했어요. 1.5% 성장. 근데 물론 이 헝가리는 인구 1000만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경제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비교 대상 국가는 아니겠지만 2017년도부터 헝가리가 이제 조세 이 정책을 바꾸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법인세율 인하.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9%예요. 한국은 법인세가 몇 프로죠? 25%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용주세도 단계적 인하 27%에서 22%까지 낮춘다. 이 고용주세를 낮춘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임금을 좀 올려주고 이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이 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총선이 23일서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서의 그 총선 결과 이런 부분들이 또 브렉시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와 영향을 주고 당연히 유로에 영향을 주고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원화 약세가 가장 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이 초과 지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용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급 준비율, 지준율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과 지준 금리 이런 부분들은 좀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 총재가 한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연준의 기준금리 FFR보다는 이 초과 지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 이제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초과 지준금리 이 부분이 달러의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 여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서고 좀 약세를 보여준다면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었던 그 주의 종가 1984포인트 선을 마지노선으로 지금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시장이 지금의 이제 시장 주요 이슈, 변수, 이런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영의 결과가 2050선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50포인트 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월 달에 있어서 이 갭 상승했던 자리 부분서부터 해서 저는 이제 일단 주간으로 놓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주간으로는 1월 둘째 주인 것 같아요. 1월 둘째 주의 시초가, 1월 둘째 주의 시가가 2034포인트거든요. 일단 2034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2030포인트 선 이탈 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2000포인트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주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저가,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이 테마주, 특히 뭐 여름 테마주라든지 히토류 테마주라든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섣불리 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 뭐 이슈나 테마가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뭐 어떻게 셀코리아가 지속될까요? 저는 뭐 제가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이라 언급 드렸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말 전혀 바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 뭐 풀매수다,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4월 16일부터 계속적으로 리스크 신경 써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정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요일 날 수급을 보고 다시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딱 하나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23일 날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데, 이때 연준이 현재 경기 상태를 점검해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인하할 가능성이 살짝 존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비둘기적 발언을 해준다면 증시는 단기적 반등력이 살짝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증시는 조금 더 조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고 그 23일 날 저녁 때 줄줄이 발표하는 독일 GDP, 그리고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쪽하고 미국 쪽까지 줄줄이 발표 나거든요. 여기서 예상치를 하회해버리면은 또 한 번의 증시 충격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국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눌리고는 있지만 이 눌리는 와중에 상승력이 나오는 섹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도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매를 쉬시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조금 많이 시장이 내려왔잖아요. 제가 오늘 싹 종목들을 훑어보니까 좀 대형주들 중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몇 종목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지금 구간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만약에 연준이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단기적 반등력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 더 빠지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2047 라인까지 아직 좀 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2047 라인이 지지받고 수급이 전환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2047선 얻어맞고 만약에 수급이 전환돼서 단기적 반등력이 나오면 2117까지 단기적 반등력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서 대응을 하시고, 2047 라인 찍었는데 만약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정 수급이 나오면서 이걸 이탈시켜버리면 저번에 찍었던 1984 라인 저점을 이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탈시켜버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일단 1944 라인까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여기서 조금 하방력이 강해지면 1743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정이 완전 깊어지고 이 조정이 짧은 한 1개월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달 이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드리는 중요 포인트 라인 있잖아요. 2047 라인에서 수급이 전환되는지, 아니면 월봉상 파동인 1944, 1945 요 정도 라인에서 찍고 수급이 전환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시장의 짧은 반등력이라도 최대한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럼 박정식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현금은 네. 진작에 만드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금은 더 만들어야 된다. 2047 라인이 만약에 만약에 수급이 전환이 되지 않고 깨지게 되면은 일종의 또 끝물 또 투매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더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47 라인까지 조금 희망을 품어 보시되, 반등력이 나오지 못하고 2047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지금 조금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제가 4월 16일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늦었더라도 끊어내는 것이 나중에 한참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리고 손실을 더 키우는 것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끊었다가 재접근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접근 할 수 있죠. 왜?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때 재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손절이에요.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를 좀 못하는 거, 손실을 보고 좀 매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박정식 전문위원은 좀 정반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썸머랠리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00 라인 때까지는 다시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걸 간다 못 간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증시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버블을 끼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세하락으로 가든 뭐 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시장에 있어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사실 G2 국가 시진핑이라는 사람과 트럼프라는 사람과 정말 세계의 경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막장까지 갈까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자라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에 있어서는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FOMC도 아마 섣불리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마 지표를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도표를 보여드렸을 때 그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급락 부분들은 없었어요. 다만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있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번에 FOMC 쪽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있어서는 다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G20에 대한 정상회의, 그 부분들에 있어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거다. 그러고 나서 논의를 계속 할 거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진핑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쁘게 뭐 맞짱을 뜨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반영은 이미 다 받을 만큼 받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한 가지 꼬여 있는 부분들은 MSCI 중국 A주에 대한 부분들, 비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120개월선에 있어서의 지지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에도 이 120개월선의 지지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추세에 있어서의 훼손은 없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 2011년도 때부터 긴 박스 구간이 있었었고요. 이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놨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내실을 갖췄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저하,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서브프라임 때 대기업들 중에서는 적자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에서는 적자난 기업이 없어요. 다만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 있어서 버팀목, 그 부분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붕괴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저는 오히려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2,300포인트 다시 보러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의 의견은 빠졌을 때 좀 버티세요. 버티고 난 이후에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부진의 정치 테마주 후끝 투자 관점은 오늘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볼 거고요.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 폭염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테마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종목들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올랐고요. 또 에이텍도 16% 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또 한 분 한 분 의견이 다른지 듣고 싶으니까요. 세 분께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맥주 투자하세요? 인맥주? 네, 저는 합니다. 네. 인맥주 투자하세요?
안 합니다. 안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봐요. 네. 근데 이게 인맥주가 이게 보통 보면 진짜 시장 안 좋을 때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잖아요. 오늘도 뭐 그렇죠. 그 시장에 돌아다니던 게 유시민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인맥주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좀 봐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미 이제 뜨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유시민 관련 이슈를 아침에 보고 저거 따라잡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아침부터 강하게 뜨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좀 놓치면은 그냥 관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진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 흐름이 아침부터 나왔어요.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보니까 YBM넷이라는 종목이 되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유시민 그 서울대 동문 관련주인데요. 이게 그냥 떴어요. 그냥 확 떠버려가지고 진짜 제가 기술적으로도 쫓아 들어갈 수 없는 시세 흐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조금만 떠서 시작했으면은 제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떠서 제가 이것도 놓쳐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종목이 이제 풍강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인맥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이건 좀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다른 종목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건 또 타이밍을 순식간에 놓쳐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대략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눌리는 거 신경 쓰고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세 흐름은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근데 SG 충방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이건 타이밍을 좀 길게 줬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놓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 테마 주들을 쉽사리 따라 들어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엮여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눈여겨보는 거는 이미 이렇게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정치 테마 말고 아직까지 시장에 시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정치 테마주들 중에 실적이 좋고 자산 가치가 높은데 진짜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슬슬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제 매집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고 진짜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치 테마주들을 노리려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좀 안정적으로 평단을 만들어서 미리 좀 기다리는 길목에서 좀 한참 동안 기다리는 그런 베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은 안 올랐잖아요. 그건 안철수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좀 안철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게 이낙연 관련 주들 중에 진짜 저평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라도 쪽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진짜 저평가 종목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전라도 쪽에 상장 회사들이 몇 종목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몇 개 안 되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선칠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그럼 여승재 위원님께서는 아예 그럼 안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 테마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박정식 전문위원이 제가 지수 조정 시기에 풀 베팅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죠. 제가 코스피 지수 조정받으면서 제가 언제 풀 베팅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 바꾸는 거예요. 저를 그런 분으로 사람으로 이거는 만드시면 안 방송에서 되고. 이야기 아니라 밥 먹으면서 이야기 잠깐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코스피 지수도요. 조정받을 때 지수의 저점, 지지를 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빠질 때 무조건 사는 게 조정시 매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조정받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지수 저점을 확인해 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가 바닥을 지지력을 보여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조정 준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면 이 돈이 무한정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비중 늘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는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최고의 하이 리스크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에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타이밍 잡기가.
제가 기술적인 매매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아드려도 따라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송에서는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정치인 테마주를 언급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상담이라든지 기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좀 언급을 해 드렸지만은 제 자신 스스로가 정치인 테마주를 트레이딩 관점이건 투자의 관점이건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돼서 급등을 하게 되면 뭐 거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면 그뿐이겠지만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테마주는 가급적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저는 보는 종목도 없습니다. 예, 일단 여승재 전문위원께서는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보는 종목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도 이게 인맥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얘는 좀 물려도 될만하다. 뭐 실적도 나오고 좀 이런 거 좀 괜찮겠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은 몇몇 개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막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갖고 쳐 올리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온라인 쪽에서 뭐 각자 이 전문위원들 분들은 뭐 고객분들, 회원분들을 모셔놓고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변동성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어요. 대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송에 잘 언급을 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경제TV의 특징,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얘기는 손절을 명확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김민재 앵커님?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저희 네. 우리 앵커님이 제일 못하시네요.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 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네. 아픔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저도 좀 손절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트맨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손절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코너 많은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폭염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선풍기를 판매하는 신일산업, 뭐 그리고 비롯해서 대유위니아, 파세코까지. 파세코는 종가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튼 좀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옥석을 가려가지고 접근해볼 만한 종목 있는지 세 분의 의견 좀 짧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1분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식 의원님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살만한 종목? 여기 지금 이미 이제 오늘 급등력이 나온 종목들은 이미 미세먼지랑 같이 엮여서 좀 많이 상승이 그렇지. 나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종목 말고 있습니다. 또 종목 나오나요? 대형주 중에 종목 나오나요? 이거 포트폴리오에 넣어주면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넣어드릴게요. 네, 넣어드릴게요. 피디님 이거 넣어주실 거예요? 네, 넣어드린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네, 롯데 하이마트. 자, 1분 됐습니다. 자, 43,000원. 알겠습니다. 자, 여수재 분이는요? 좀 뭐 전에도 한번 다뤘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술적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앞서서 파세코 뭐 종목 명도 나왔는데 파세코 같은 경우는 뭐 여름용 계절 가전 판매 기업이죠. 오늘 윗골이 다른 가격, 뭐 적당한 가격에서 윗골이 다뤘던 것 같아요. 7,000원 가격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저항을 좀 받았는데, 21선하고 이제 61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종가상 6,200원에서 6,100원을 이탈시키면 안 된다. 만약에 파세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6,200원 기준으로 좀
좀 놓고 홀딩 해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SCD라는 종목도 있죠. SCD 종목은 냉장고 및 에어컨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뭐 이 작은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뭐 노란머리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작은 금액이나마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1,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 1,700원까지는 뭐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다르게 생각해서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자리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 이게 AS 기사님들이 비정규직인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에어컨에 있어서 이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AS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미리 뭐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찾다가 오늘 못 찾았는데 찾게 되면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여기서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트맨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니까요.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